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일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모두를 위한 4차 산업도구 활용법으로 잡아봤습니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분들, 일반 분들이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도구가 좋아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AI랑 로봇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세상, 이것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이 측면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도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다 보니까 우리 인류를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뭔가 거대한 것을 지었다면 이제는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서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측면. 자, 이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고용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기술 고용의 시대이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을 고용하고 계신지요? 자, 과거에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계급을 구별했죠. 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불렀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구별이 조금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도구 같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기술을 소유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이자 기술들을 고용한 CEO라는 측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발달된 것이 바로 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느냐, 결국엔 저런 생산수단을 소유한 부르주아이자 CEO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호기심,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 오늘의 주제죠. 새로운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첨단 기술들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무료 있진 않았지만 체험해 볼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스케치를 도와주는 AI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오토 드로우라는 무료 사이트인데요. 제가 지금 고양이를 그리기 위해서 마우스로 대충 끄적끄적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위에 보시게 되면은 뭘 그리고 있는지를 파악해줘요. 그럼 제가 선택하게 되면은 고양이를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또 의자를 대충 저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아, 이 사람 의자 그리고 있는 건가 보다 해서 위에 추천을 해줘서 그걸 선택하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케치에서 끝나면 섭하죠. 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AI가 채색을 해줄 수가 또 있어요. 스타일 투 페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트는 우리 미소녀 스케치를 자동으로 채색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스케치만 저렇게 업로드하게 되면은 색깔들을 알아서 칠해줘요. 저런 패턴 같은 거 선택하게 되면은 다 변환할 수가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린 미소녀입니다. 저것도 넣어보니까 얼추 잘 색깔을 칠해주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다 보니까 파악을 잘 못해서 살짝 수정을 해주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시라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이트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폐쇄가 된 건지 잠깐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 역시도 색깔을 자동으로 칠해주는 AI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색깔 칠하는 걸 학습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일을 훨씬 편리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저러한 고퀄리티의 스케치를 할 때도 훨씬 편리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지는 겁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산 눕기 따기 AI 서비스 이넘컷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눕기 따기가 뭐냐면요. 우리 포토샵에서 사람이나 사물은 남기고 배경을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그림을 따거든요. 그걸 눕기 따기라고 하는데 그걸 AI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배경을 지워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제 프로필 사진인데요. 그림이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해줬어요. 하지만 살짝 수정을 해주다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배경을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 못 하시는 분들도 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쉽게 눕기 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는 부분적으로 유료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쓰시고 혹시 괜찮다 싶으면은 돈 내고 쓰시면 되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리고 요번에 정말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머신러닝을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역시나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요.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모습 학습시키고 주먹 쥐고 있는 모습 학습시키고 다음에는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을 학습을 시키거든요. 자, 요번에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손바닥을 펼치면은 고양이를 보여주고 주먹을 쥐면은 강아지 보여주고 입을 벌리면은 토끼를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제스처를 할 때 이 사진을 보여줘라, 이 소리를 내게 해라, 연결을 해주면서 아주 쉽게 기계 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무료니까 저것도 해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해서 기계가 학습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명령을 수행해 주는구나 라는 이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요즘에 AI 스피커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AI 스피커가 학습에 도움을 주는 측면 조금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책 읽을 때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클로바? 실크로드가 뭐야? 자, 실크로드를 물어봤습니다. 비단길이라고 일컫는 실크로드는 자, 갑자기 제가 책 읽다가 뭘 찾지 않더라도 그냥 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클로바, 유라시아가 어디야? 두산백과에 의하면 유라시아 일지는 그러니까 책에서 손을 떼지 않더라도 정보를 함께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저거 유용하게 활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인물의 출생연도, 사망연도 아니면 사건 발생연도 같은 거 물어볼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저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 생각도 해볼까요? 자, 제가 클로바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산 기능인데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 24 곱하기 17은 뭐야? 648입니다. 자, 이렇게 수학, 산수 숙제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번역 기능도 들어가 있죠. 자, 뭘 물어볼까요? 클로바, 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가 영어로 뭐야? I want to work to help people. 자, 이렇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사소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외국어 같은 것들도 이제 AI가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 분들이 특히나 앞으로 영어 공부 애들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만 지금 생각은 이래요. 학생이라면 영어 공부하는 거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일 하느라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뉴욕타임즈 신문기사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장 잘 해석되시나요? 해석되신다면 공부 열심히 하신 건데, 자, 이거 해석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이 문장에서 조금 버벅거리실 수 있어요. 왜냐면 도치구문이라고 해서 조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문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제가 그냥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번역을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읽어보시면은 꽤나 자연스럽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어려웠던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은
번역기도 제대로 번역을 못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해석될 거면은 이미 번역기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기가 제대로 번역 못하는 문장은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도 번역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정말로 수준급의 영어 실력, 독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학습량과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과연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새해가 되다 보니까 뭐 야나도라든지 시원스쿨 같은 광고 많이 하시던데요. 특히나 야나도 보면 굉장히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뭐 10분만 투자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영어라면은 사실 팝하고라든지 구글 번역기로 상당 부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해외여행 가실 거면은 저렇게 팝하고라든지 번역기 같은 거 잘 활용하는 법을 연습하고 가시는 게 돈도 굳고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학생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저게 바로 2018년도 수능 영어 문제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학교 안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깊게, 아주 심도 깊게 영어 공부할 시간이 또 없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수능 문제까지 독해를 잘 할 수준이라면은 대부분의 영어 사이트 번역 같은 건 스스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라면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기 싫은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공부해야 될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지금까지 AI 사이트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가상현실 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VR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기를 사려면 아니면 VR 방 가려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저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AR 아주 괜찮은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증강현실을 이용한 줄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구글이나 아이폰이나 다 있고요. 제가 실제로 줄자를 2m로 뽑아 놨어요. 그리고 가상의 줄자를 이용해서 한번 쭉 길이를 늘려봤는데 그 오차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얼마나 정확한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오차가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집 같은 데서 긴 거리를 계산할 때나 높은 천장을 잴 때는 혼자서 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저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혼자서 길이를 잴 수 있는 환경 좋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괜히 가구 사놨다가 우리 집이랑 안 어울리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이케아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는 어플,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소파를 합성을 해놓고 제가 몸을 이동시키면서 다각도로 소파를 보고 있는 모습이요. 실제 크기와도 굉장히 유사하게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구 살 일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염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직 안 되고 아이폰에서만 되는데요. 아이폰 6S 이상부터 될 거예요. 염색을 무작정 하게 되면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머릿결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저렇게 카메라를 이용해서 염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미용실에서도 한번 도입을 하셔가지고 써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요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증강현실 서비스예요. 구글 아트 앤 컬처 안에 들어있는 한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집 공간 안에 가상의 갤러리를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그림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영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렇게 방한 공간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을 탭탭 해가지고 가까이 순간이동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술이 앞으로 어디에 활용될지 상상해보기 너무 좋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을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알리타라고 해서 CG와 사람이 함께 연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가 개봉이 되긴 했는데요. 물론 CG도 사람이 연기하긴 한 거지만 합성이 된 거예요. 자, 앞으로의 세상은 현실과 가상의 자연스러운 혼합이 특징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미래예보 시간에 포스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상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AI와 AR 중심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앞으로 3D 프린터 덕분에 공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고, 드론 덕분에 이제 헬리콥터 조종사가 없더라도 항공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로봇팔을 집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은 이유는 얘네들은 사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소개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써보고 그 장단점이 어떤지, 가능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컨텐츠가 바로 미래생활백서 스마트 라이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도 많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해서 오늘 올 손님 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 도입하고 있는 손님 예측 AI, SBS 뉴스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한국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빌리라는 저런 음식 배달 로봇, 그리고 이렇게 서빙 로봇이 피자헛에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로봇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술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창의 노동 측면에서도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영감을 받는데 AI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눈 크게 뜨시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없나 살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를 위한 4차 산업도구 활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미래채널 마이애프도 혼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 쓰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촬영 기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SNS가 저의 영업사원, 홍보사원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혼자서 이제 인건비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혼자서 자꾸 돈을 벌다 보면은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과연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위한 길일까? 자, 혹시나 사람들이 고용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자립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싶어요. 기술 고용을 통해서 개개인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기술 고용을 통해서 개개인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까지 새마을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전체주의 시대, 민족주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일군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와 가족을 먹여 살렸던 것이 과거의 환경이었다면은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개개인들이 스스로 기술들을 고용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측면, 이것도 앞으로의 사람들이 일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너무 대학이나 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 쪽으로 저는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력한 개개인의 미래라고 조금 심도 깊게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컨텐츠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F.